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5년 2월 5일이죠. 벌써 2월도 닷새가 지났네. 2월은 굉장히 짧아가지고 또 그리고 그 구정연휴가 5일이나 계속돼가지고 근로자분들은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경영자들은 좀 짧은 기간에 월급만 들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래저래 2월은 짧은 달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런 밴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장교양 기관 여러 밴드에는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2015년은 시설 기관 노인요양 시설들이 평가를 받는 그런 해죠. 지난해 우리 재가 기관들이 평가를 받으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시설들이 평가를 받을 텐데 시설 평가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시설 평가 기준이 공개돼서 이제 3월부터 아마 시설 평가가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 좀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재가장교양기관 연합회의 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밴드가 생겨서 사람들이 심심찮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어느 장소에 가보면 다 핸드폰을 들고 만짝거리고 있는데 그 핸드폰에서 뭘 보냐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라든지 밴드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 현대인의 병 중에서 좀 독특한 병들은 이 핸드폰을 놓고 있으면 핸드폰이 없으면 아주 굉장히 불안한 증세, 그리고 대화를 하거나 식사할 때도 핸드폰에서 뭔가 이렇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 뒤져보고 살펴보는 그러한 말하자면 증상, 신드롬이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문제라기보다도 참 어떤 측면에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저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전화기를 집에다 놓고 밖에 나왔다든지 할 때는 너무 편합니다. 가끔가다 휴식을 전화기 안 가지고 나가는 그런 휴식을 한번 취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도에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전국 재가장교양기관 연합회 밴드에 들어가 보면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글들 중에서 보면 한노협에서 지금 막 올라오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노협에서 노인장교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23일 2월 24일 날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죠. 제2소위원회가. 그래서 이 노장법이 그때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서 전국 17개 지부, 한노협 전체 지부를 포함해서 지부장이 순차적으로 1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시작은 2월 6일부터나요? 6일부터 공휴일은 제외하고 언제까지 아마 기간이 계속 2월 6일부터 계속 하는데 10시부터 4시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정문 앞 1인 피켓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제 들려온 그런 정보에 의하면 한노협의 박길진 회장도 여기 시위에 참석하도록 돼 있고 저도 아마 그중 하루를 가서 1인 시위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위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정이 다 나와 있네요.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일정에 보면
3월 6일까지 계속되는군요. 3월 6일까지 서울지부장, 서울지부, 경기 서부, 남부, 북부, 동부, 그 다음에 강원, 대전 모든 17개 지부의 지부장들이 골기가 아니라 1인시에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허연무라는 재가센터 센터장인 것 같은데 2015년도 월 기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달마다 우리가 뭐 160시간 지난번에 160시간 뭐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정규직 직원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직원이라고 하면은 월 몇 시간이 근로계약상에 일을 한다가 정해져 있고 그 밖에 연장 시간 또는 뭐 그런 야간 특별 시간 이런 것을 기준하게 되는데 참 노인장기와 보면은 아주 특이한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월 기준 시간 매 달마다 근무해야 할 기준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2월달은 날이 짧지 않습니까? 2월달은 날이 짧으니까는 28일이니까 한 130 몇 시간이 되고 그리고 2월 1월은 지났죠. 달마다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근데 그 노인 장기화 기관들이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면서 월 근무 기준 시간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것은 파타임이라든지 그런 일시적인 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근무 제도이지 정규직을 채용하는 곳에서는 채택할 수 없는 건데 하여간 공단이나 공급직은 탈법을 많이 해요. 법을 안 지키는 게 많아요. 자기네가 새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그 160시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0시간을 지켜 있는 건 맞는데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연차를 쓰거나 휴가를 가서 160시간이 안 되면 160시간에서 1시간만 모자라도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1시간만 모자라도 안 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일을 안 한 것이 되어버려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 환수를 당하거나 또는 그걸 안 지켰는데 약간 그걸 지켰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왜냐면 월급은 한 달치를 다 줬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현조에서 걸려서 행정처분, 사업정지, 업무정지 등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잘못된 법 때문에 범죄인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올렸고 지금 막 그 김현 전 한노협 회장께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노장법 폐지 국회 앞 시위에 한노협 박길진 회장님께 전 회장 김현이 2월 9일 2인 1조로 우리 두 사람이 시위에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셨네요. 두 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전 회장과 현 회장이 함께 나가자 하는 그런 거고요. 지금 전국 재가장기환기관연합회 그 대전 충청 비상대책위원장 김복수 위원장은 8시간 전에 이제 전재현이 적극적으로 법 개정안 폐기 촉구를 위한 피켓 시위를 2월 9일부터 2월 24일 토요일은 제외하고 13시에서 16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 시위를 1인 시위를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노협도 피켓 시위를 여의도 의사당에 시작하고 그리고 전국 재가장기환기관 연합회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다른 단체들도 피켓 시위를 계속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모 못지않게 이루어지는 피켓 시위를 통해서 우리 의사들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덕현 대구 비대위원장은 이 법사위원회 팩스 보내기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팩스 보내기 일정은 법사위원 제2소위원 8분에게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전국 제과장기요양연합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을 꼭 막아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우리 17,000여 개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의원님께 그 부탁드린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난 1월 22일 날 2월 2일 날 제가 전재현 제가 단체가 걸기대를 했었죠. 그 걸기대를 하고 그 걸기대 한 후에 코리아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뿌리째 흔들린다. 어저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 기사하고 또 코리아뉴스에서 한 것은 1월 20일 오했던 정책 세미나 자율 경영인가 규제 강화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재현에서 중앙일보다 광고한 내용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고사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규탄한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법사위 모든 의원들이라든지 국회 보건복지위에다가 지금 이제 보내는 작업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골자리를 좀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법사위 김진태 의원실에 비서관 및 보좌관하고 전재현의 대책위원장 김진태 의원님은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이걸 막아주신 고마운 분이신데 강원도 춘천이시죠. 그래서 강원도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부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그 김진태 의원님을 좀 보호를 해드려야 되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그 공지를 이 밴드에다 올리는 것은 좀 삼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점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인천 지역에서는 홍일표 의원님,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님이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님과 그 사무실을 방문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들에게 직접 전달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전국 노인시설 장기요양기관 연합회 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밴드는 역시 홍영표 의원님 사무실에서 지난 1월 13일 날 저도 참석했었죠. 13일 날 홍영표 의원을 방문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사진을 찍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김현 전 한노협회장께서 그 2월 9일 2인 1조로 같이 시위를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들, 문호건 한노협 비상대책위원장의 글들, 피켓 시위한 일정에 대한 소개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김진태 의원 비서관을 접촉했다는 얘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김복수 비대위장이 2월 2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 기사 어저께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대연합회 장대연에도 비슷한 내용 올라와 있고요. 온통 도배했군요. 그 다음에 이제 장대연 실무협의회는 그 연차 발생 시기에 대한 그런 지식과 기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고. 뭐 비슷한데요. 팩스 보내기 동참을 하자 꼭 해주시고, 팩스를 보내서 이 팩스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법사위 일정이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2월 24일 열리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보건복지부는 당연히 이번 2월 24일 법사위에 이 법안이 상정돼서 통과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통과될 수도 있고, 이미 어떤 12월 3일, 12월 4일 날 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때 그 이 법안은 통과됐다고 모두 다 그 포기한 분들이 많았죠. 이미 뭐 통과돼서 죽었던 법입니다만 우리가 그걸 다시 살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건복지부가 24일 이 법은 꼭 통과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근거도 있겠지만 또 언제 그게 통과 안 된다고 했나요? 통과 다 된다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계속 더욱 강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일 때 이게 이러한 것들이 좀 근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정말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먼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카페로 들어가면 한국노인장기화기관협회, 그러니까 그 한노엽 밴드군요. 한노엽 밴드 역시 1인 시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또 2월 6일 날 그 최동익 의원이 주최하는 그런 간담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회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점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1시에 최동익 의원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최동익 의원을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 오후 5시쯤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공지를 하도록, 전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어떤지 그렇게 좀 널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장현, 이 한장현은 이제 그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병관 대표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지금 뭔가 기사를 올리고 있는데 재미난 얘기들을 좀 올려드리죠. 이 현주사라고 하는 것이 공지사항에는 법사위 일정 2월 24일에 회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주사에서 사전 예고제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하고 현주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서 조항에 증거 인멸이 있을 경우는 예고 없이 간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런 예외 규정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범죄인 취급하는 거죠. 우리가 증거인멸을 하고 도주를 하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월 기준 시간에 대한 거, 그리고 그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하고 사천시에서, 다른 도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천시에서 공문을 각 노인복지시설에 보냈네요. 그분은 아직도 이 정신 없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회복지 법인 담당 공무원 하시던 분이 이제 다른 부서로 전출이 돼서 장기화 기관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관련된 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참 재밌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천시대 노인복지시설 담당자한테 보냈다는 이 공문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인건비 권고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지켜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송부한다. 이렇게 해놓고 2014년 대비 기본급 평균을 4% 인상하라. 올 급여 수가도 인상되지 않고 있는데 4% 인상을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에 맞춰 수정하고 사회복지 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난이 완화되도록 하라. 이렇게 엉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로는 가이드라인이지만 뒤에 있는 단어는 통과 준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그런 사항은 저희 실버피아하고 실버피아 뉴스가 정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발을 하든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의견을 교합해야 될 것 같고, 한국노인형 공동생활과정협회 카페는 김진태 의원으로부터 했다는 소식, 그 다음에 이성은 교수님이 또 글을 올리셨어요. 뭐냐면 이 공단 이사장의 고시 부분이 문제다. 그런 고시를 통해서 갑질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거에서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널싱호패는 뭐라고 하나요? 널싱호패는 코리아 뉴스의 기사 소식, 그리고 해외 연수를 간다고 홍제 3월 3일, 3일 3박 4일로 해외 연수를 간다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잘 판단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밴드에 있는 내용들 핵심은 피켓 시위를 내일부터 한다는 내용 나와 있고요. 피켓 시위를 내일부터 한다는 내용. 2월 6일이 그 간담회 날짜니까 그 간담회에 맞춰서 피켓 시위를 한다는 거죠. 이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에서도 이 피켓 시위에 참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피켓 시위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여러 단체들도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2015년 장교양교관 평가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longtermcare.org에 모든 지침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재미있는 특징은 예년에 평가를 할 때 보면 평가 설명회라는 것을 각 지역별로 했는데, 요즘 이제 막 시위도 일고 공단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게 많다 보니까 단체 집합 설명회는 생략을 하고 동영상 설명회 또는 그 안내 지침으로 하겠다고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신규 기관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평가가 바뀐 것은 정기 평가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다, 이미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정기 평가 결과 하위 등급의 장교양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또 수시 평가를 실시하겠다, 이를 만드는군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문제인데, 이번 평가는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 A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90점 이상이 A 등급인데 시설 평가 지표는 98개에서 88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인센티브는 상위 100분의 10범위의 기관은 100분의 2%죠. 옛날에 3%가 2%로 줄었고, 100분의 10초가 20범위의 기관은 1%, 지난번 2%에서 1% 줄어서 이 인센티브라는 게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거고, 현저히 향상된 장교양 기관은 100분의 1 줬었는데 그것도 삭제를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것을 A등급을 받은 모든 시설에 주는 게 아니고, A등급은 절대평가 점수 90점 이상이 A등급입니다. 잘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리고 지급은 어떻게 하냐면 가산 지급은 A등급을 받은 90점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처음 100분의 10,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사람은 2%, 100분의 10초가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사람 2%를 준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생과 소규모시설은 예년의 평가에서 보면 소규모시설은 30년 소규모시설은 A등급이라고 해도 80점대이고 그리고 공생은 70점대가 A가 됩니다. 물론 더 많이 점수를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생과 소규모시설은 90점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A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거의 인센티브를 받을 확률이 없는 그런 평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공생이나 소규모 시설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겁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이 평가 거부 운동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인데 그냥 평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적당히 하겠다 그냥 대충 하겠다 그런 분들은 관계없겠지만 이 평가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평가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다. 그런데 90점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전체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사람은 2%,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기관은 1% 그렇게 준다. 그러면 공생은 평균 70점대가 A등급, C등급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제가 아니라 소규모 29인 이하의 소규모시설은 80대가 A등급이라면 인센티브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어지는 이런 평가 방법이 발표된 겁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시설들을 다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별로 관계없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특별히 공생 29인 미만 시설 어떠신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평가 거부까지 가야 될 사안인지를 여러분 의견 주시면 장교양 기관 대연합회 모든 요양시설을 대표하는 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 활동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요 밴드에 나왔던 소식, 2월 6일 그런 간담회를 대비해서 아마 피켓 시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피켓 시위 내용들, 그리고 또 법사위 위원들에게 팩스 보내기 캠페인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용들을 많이 알리셔서 현재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최종 의견을 만나고 오면 그 결과로 2월 6일 간담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공개를 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굉장히 공개를 안 하니까 얘네들끼리 다 먹냐 이제 이런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되고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밴드에다 글을 잘 안 올리는 것도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려버리면 그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억제하고 삼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